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안 켜져?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린다.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자, 아침 대바람부터 왔습니다. 어, 사실, 이전부터 하고 싶던 방송이 있었죠, 제가. 저의 첫사랑 이야기하기.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언젠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됐습니다. 너무 하기 싫었어요, 사실.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는데 하고 싶었어요. 아, 지금도 막 토할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외출복을 입고 있는 이유, 이따가 외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는데 경건하게 입고 와야죠. 아, 딱히 경건하진 않은데, 근데, 옷이. 음, 이런 느낌? 이따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12시에 버스를 타야 돼서 그 전까지만 짧게 방송을 하고 가겠습니다. 잘 들린 거 같지? 응? 이런데 하나도 안 들리면 속상해. 네. 아무튼, 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 써지는 것처럼, 나약한 첫사랑과 모순의 연면. 야, 제목도 참 잘 지었어. 말 그대로입니다. 나약한 첫사랑과 모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모순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아, 시청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창피한데.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모두 다 모순을 품고 있기 때문이겠죠. 당장 지금 이 방송하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첫사랑 얘기를 할 건데 제 첫사랑이 이걸 봤으면 하는 마음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안 보실 거예요. 높은 확률로. 원래부터 제 방송을 챙겨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낮은 확률로 보게 된다면 본인 얘기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내용은 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음, 이런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한 경위? 계기? 음, 이 방송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일기장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느껴왔던 감정들을 정리하는 느낌. 또 이게 시간이 되면서 또 흐려지잖아요.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하게 됐네요. 글로 남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어쨌거나 방송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어쨌든 한 사람이고 그래서 방송으로 남긴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방송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방송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조금 막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할 거예요. 저도 방송으로 말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에 이하른 채 말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 글을 써왔습니다. 제가 언제였지? 저번 주말이었나? 그냥 방송 키면은 아무 말도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글을 조금 써왔어요. 그래서 그 글을 조금씩 읽는 식으로 그러니까 뼈대를 약간 써왔어요. 뼈대를 어떤 말을 할까? 근데 사실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많이 힘들어요. 새벽 호르몬이라도 있으면 좀 낫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이성 100%인데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게 힘듭니다. 이것도 이제 저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상 저의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A to G, 제가 이제 좋아했던 이야기들, A to G를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와중에 저도 이제 약간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사람의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J, 아니면 W, 그 정도는 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사랑 상대한테 피해가 주는 일은 최대한 없도록 카메라를 저한테만 맞춰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얘기들이 옛날에 방송에서 조금씩 했던 얘기들이긴 해요. 약간 집합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했던 얘기들도 있을 거고.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첫사랑 상대 누굴까요? 이호범 씨입니다. 그분은 방송인이고요. 이상하죠? 첫사랑 상대가 방송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2025년 4월 그때쯤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그분이. 알고리즘에 떴는데, 어? 그때는 어, 엄청, 그러니까 조회수도 높지 않은 사람이 풀 영상 막 2시간, 3시간짜리 되는 영상이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알고리즘 체계가 바뀌었는지 이 연속 봐라? 이 유튜브 연속 봐라? 감히 나한테 이런 영상을 추천해줘?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호범이란 이름과 함께 약간 단발? 이 정도 단발이었나? 그런 머리가 있었어. 혹시 남잔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들어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어떤 댓글 달았냐? 이분 남자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례하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다른 이제 유튜브만 봤기 때문에 그거를 댓글을 달았을 때 다른 팬분들 혹은 이제 다른 시청자들이 달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아니라고. 이모라네요. 이모 딱 2글자 달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분위기가 묘했어요, 되게. 유튜브 분위기가. 이상한 노래가 나오고 또 고양이가 있고 요상한 파란 카페트가 있고 보기 시작하다가 뭔가 이 사람 뭔가 오래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직 팔로우를 해버렸습니다. 취직 생방송을 원래 본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호범님이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800명인가? 800명 안 됐나? 800 아니야, 800명일 거예요. 870명? 어쨌든 그게 이제 작년 4월 즈음. 그래서 생방송도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자, 채팅 치는 것도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뭐 채팅창 분위기가 약간 적응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종종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별 생각이 없긴 했어요, 부모님한테. 제가 원래 유튜브도 그렇고 편집본이 아니면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집본만 꼭 보는 사람인데 호흡님은 편집본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풀영상을 봤습니다. 풀영상을 언제 봤느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기숙사를 떨어졌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통학을 하게 됐어요. 왕복 4시간 거리.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풀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건 보기만 하니까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아쉽다. 그래서 편집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내가 편집을 해볼까?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그거 유튜브 이름이 이호범 팬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름 지을 때도 팬튜브로 지을까 했는데 팬튜브조차 저한테는 너무 무겁다 생각이 들어서 팬계정이라 했습니다. 저는 편집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편집 못하잖아요, 제가 또.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봐줄 만한 정도로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편집을 시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편집 자체가. 또 이제 제가 성격이 남을 웃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선 성격이 아니에요. 내성적이에요, 좀. 그래서 편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이 뒤에서 뭔가 제 유머를 좀 넣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또 이제 편집을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호범님을 그래도 내 힘으로, 저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음, 뭐라 해야지, 반열까지는 올려드리고 싶다.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 중에서는 아직도 이호범을 좋아할 사람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 스스로도 약간 호호님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그냥 시청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호호님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편집을 했던 것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많고 이렇게 편집도 하고 방송도 보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뭔가 마음이 심상치 않아지네. 말합시오. 자꾸 생각나네. 좋아하는 거에 시작이겠죠. 자꾸 이 사람과 있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네.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단란한 가족들 볼 때 자꾸 거기 저를 대입하는 거예요. 다른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볼 때. 그리고 또 뭐 밥 먹고 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그 사람 생각이 나면은 갑자기 막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속이 안 좋은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나 이 사람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첫사랑을 지정했습니다. 당신 내 첫사랑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방송에서 뭐 혹은 뭐 댓글, 채팅 이런 걸로 부모님한테 예쁘다 이런 식으로 칭찬도 했었거든요, 가끔씩. 근데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6월 중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대로 제 날짜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약간 호님이 요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누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물론 방송에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죠. 약간 조금 분위기는 약간 우울한 느낌? 그래서 이때 제가 든 생각이 진심으로 호범님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남친이겠죠? 예, 저 말고요, 저 말고 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someone else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호범님. 저는 호범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극히 일부만 알고 있죠, 전. 물론 저는 이제 만약에 호부님한테 다른 사람이 있다? 마냥 축하해줄 수만 없습니다. 왜냐면 첫사랑이기 때문에. 슬퍼한 마음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분명 축하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있을 거예요. 없겠어 설마. 아니야 있어. 그렇게 방송을 보고 며칠 동안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 그 호부님이 힘들다고 하셨던 방송을 보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괜찮은가? 하면서. 왜냐면 또 이제 좀 제가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게 예전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그래서 서로서로 힘들었거든요. 학생 시절 때 이야기인데 서로서로 힘들었어요. 정말 아마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엄청 좋게 끝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 주변 사람 중에 뭔가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인다? 저한테는 좀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경 쓰인다. 부모님한테 장문의 글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상하죠, 뭔가?
장문의 글을 써버렸어요. 그 이제 어떤 내용을 썼냐면 방금 한 얘기랑 약간 비슷해요. 자세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서 저는 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도 힘들다. 물론 호부님이 제 주변 사람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미 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제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호부님.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말했던 첫사랑, 당신 내 첫사랑이니까 자신감 가지쇼.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물론 약간 엄청 진지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약간 농담 투로. 근데 그걸 쓰다가도 또 울었어요, 제가. 옛날 친구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새벽에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호르몬 마구마구 뿜어나올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썼는데 다음날 호모님 상쾌한 아침에 보였습니다. 약간 창피하더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방송하셨다 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바랬던 미래랑은 약간 다른 거였습니다. 약간 다른 거였어요.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홈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했으니까 접어야겠다. 이번 접어야겠다. 꼭 결심했습니다. 그때. 근데 결심을 분명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핑크렌즈 효과라 하죠. 콩깍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점점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갖다 붙여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마음 이거를 그냥 정당화 시켜버려. 그냥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뭔가 좀 밤에는 약간 기분도 약간 센치잖아요. 그럴 때 시도 썼습니다, 제가. 언젠간 이 시들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시집도 낼 생각이 시집도 낼 생각이 있습니다. 100개 연저리가 되면은 내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쓰지 못했고 지금 25개 정도 썼습니다. 언젠가 시집을 내게 된다면 오음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오음님의 이름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100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됐어요. 작년 추석 당일날 저한테 선물이 나온 거예요. 호모님으로부터. 뭐야 이거? 치킨 기프티콘을 주신 거예요. 호모님이 저한테 이제 편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와,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저녁 먹기 전? 그즈음 시간이었는데 그때 받아서 그날 밤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날 밤. 근데 그 치킨 기프티콘 아직도 안 썼습니다, 저.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영원히. 안 쓸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밤까진 기분 좋았다잖아요. 밤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가족끼리 추석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그때. 근데 누나가 이제 인스타 제 걸 보면서, 야,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내 동생 인스타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다 하면서 약간, 농담적으로 막 말하면서 제 팔로우 목록을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하, 내 동생, 이 멍청한 녀석, 여자도 없냐? 하면서 보고 있다가, 어랍쇼? 여자가 있네? 들어가 본 거죠, 이제. 어, 어랍쇼? 이름은 이호범 남자 같은데? 여자가 있네? 방송인이네? 근데 팔로워가 많지도 않네?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이호범 호범님의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보고 댓글에 제가 다른 게 있었어요. 어떤 걸 달아놨었냐? 저랑 결혼해주세요, 호범님. 누나 예뻐요. 이런 것들 달았었어요. 물론 이것도 옛날에 부끄러워지기 전에 단 거긴 했는데 이걸 보고 약간 분위기가 쌓이신 거죠. 엄마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너 이 사람이 만나자 할 거면 아니 이제 너 이 사람이 만나자면 만날 거냐?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는 이때 어떤 대답을 했느냐? 고민해보겠다. 근데 이때 대답이 고민해보겠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꿈꾸던 목표랑은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저는 이런 부분조차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당연히 만나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만나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꿨던 꿈이 있는데 그걸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 고려해 볼 정도로 좋아했으니까. 근데 대답을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분과 관련된 얘기가 주제가 돼가지고 마구마구.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이때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약간 기분 나쁠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때. 다음날 아침에도 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이야기를 듣고 약간 행동을 당해가지고 이때부터 완전 토라진 거예요, 제가. 삐진 거예요. 제가 완전 삐졌어요, 그때. 그래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그러니까 첫날 발발한 그 다음 날까지도 그냥 그렇게 막 분위기가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좀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조금 이 상황을 유야무야 넘길 만한 해결사를 썼어요. 자세히 말 안 하겠지만. 물론 이제 저를 걱정하는 것도 알고 이 상황을 넘기고 싶은 것도 알겠으나 그 해결책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 또 약간 상처받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음, 상처를 약간 좀 녹슨 바늘로 약간 대충 꿰매놓은 느낌? 엄마가?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겠다 내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충 깨문 이 상태? 아니 대충 깨맸던 이 상처? 내가 그냥 다 풀어헤치겠다. 다 뜯어내겠다 이 실밥.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시작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가 호모님을 진짜 좋아하고 있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부모님과 뭐 가족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게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근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울었어요. 네, 저도 물론 근데 가족들이 어떤 걸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 아, 물론 가족들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 방송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진 않잖아요. 뭐 다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방송은 더더욱이 일면만 볼 수 있잖아요. 일부분만. 그래서 저 또한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있었어요. 저 사람의 일면만 볼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은 마음도 저도 있었어요. 달의 앞면만 보고 있는데 내가 달을 좋아하는 게 맞나? 하지만 뭐 그 사람의 일면이라도 그 사람의 일부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걸 페르소나, 약간 가면, 뭐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가면이 있다 하잖아요. 페르소나. 그 가면조차 그 사람의 일부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어떠한 계기로 이제 호호님이 저한테 아니 뭐지? 그때 뭐 감사 인사를 호호님이 저한테 하셨는지 몰라도 어떠한 이유로 하셨는지 몰라도 혹여나 혹시나 그게 거짓일더라도 저한테 도착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가족끼리에서 한 얘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저도 이제 지금까지도 약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그만 둬야겠다 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거를 약간 더욱더 의식해서 마음을 줄여나가야겠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끝나고 전 씻으러 갔어요. 씻으러 가는데 아직 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 않았는지 그때도 약간 뭔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씻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을 이제 그만 줘야 된다 라는 이 상황이 갑자기 좀 느껴지는 거예요. 확.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때. 씻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아가가가 울었어요. 아가. 야, 엉엉도 아니야. 아가가가 하면서 이제 뭔 느낌이 나나? 막 꺾어 우는 거? 울었어요. 씻고 나서 아 자야겠다. 누웠어요. 누웠는데 또 울었어요. 아가가가 울었어요. 2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이제 저는 다시 기숙사 그때는 기숙사를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도 팅팅 부어있어요. 네, 기숙사 돌아갔습니다. 전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부모님의 걱정을 많이 받았어요. 카톡으로 아들 괜찮니? 하면서 아들 아들 괜찮아? 사실 받을만 했어요. 걱정을. 왜냐면 진짜 힘들긴 했기 때문에 그때 약간 지금까지는 저도 이런 마음을 줄이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행기로 치면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연착륙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자꾸 이제 연착륙은 하지 않고 상승하는 제 마음도 싫었고 또 그런 마음을 안고 다시 추락해야 한다는 이 상황도 싫었고 그냥 모든 게 싫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제 결심했으니까 조금 더 이전보다는 강경하게 나가지 않겠냐 싶어서 스스로한테 제약을 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다는 못 말해요. 다는 좀 창피한 것도 있으니까. 아니 창피한 건 없어요. 사실 엄청 사소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자. 이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뭐 안부 인사 받고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했느냐? 편집을 했다 했잖아요, 제가. 편집하면서 약간 궁금한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뭐라 한 거지? 이 사람 발음이 안 좋은데? 아, 물론 이용한 적 없다. 혹은 뭐, 호부님한테 허락 받아야 될 것도 있고, 호부님 혹시 이거 편집하는데 써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밖에 없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오는 호부님의 대답조차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의 연심이 커진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안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궁금한 게 생겼을 때도 물어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아직까지도 소모지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소모지가 뭐야? 최근에 편집하는데 언제였지? 그 시청자들이 그 호범님 방송 소리가 작다는 거를 아무도 말을 안 했을 때 호범님이 여러분들 소모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모지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네이버에 검색하는데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거 통으로 날려버렸어요. 후에 이제 정말 뭔가 필요하다 싶은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는 제가 먼저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다른 거 있다 했잖아요. 다른 건 더 사소한 거예요. 어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호무님이 계신 디스코드 방이 있거든요. 디스코드 방 알림 끄기. 진짜 별거 아니죠? 알림 끄기. 근데 알림 끄니까 그 전보다 더 자주 하긴 해. 알림이 없으니까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게 된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좋아요 없는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래 바랬던 것처럼 이 연심은 없애고 팬심만을 남기고 싶다 싶어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이 한쪽을 줄이려고 하니까 다른 한쪽이 뭔가 비대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 물이 새어나고 있을 때 한쪽 막으면은 다른 쪽 막 수압 세진 것처럼. 그래서 어, 막 방송만을 기다리고 혹시라도 뭐 친구들과 약속 있다, 뭐 부모님 가족과의 뭔가 일이 있다 싶어서 방송을 못 보는 날이라도 온다? 그럼 너무 불안해지고 막 방송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와 이거 또 잘못됐다. 이거조차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어떤 결심을 또 했느냐 그때 일주일 동안 끊어야겠다. 일주일 긴 시간 아니지만 어떤 예, 모든 관련된 거를 다 끊었었어요 그때. 방송은 뭐 당연히 안 받고 유튜브도 안 받고 디스코드도 아예 안 들어갔고 인스타도 안 받고 별건 아니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는 동안 너무 아 보고 싶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성공을 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언젠간 내가 먼 훗날,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다음 달일 수도 있어요. 홈님을 보지 않는 순간이 와도 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끊으니까 호흡님한테 살아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살아있나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호흡님을 꾸준히 챙겨왔으면 이 방송 일주일 안 들어온 것만으로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시청자였는지. 그게 11월 달이었나? 그럴 거. 제 생일이 12월 8일이거든요. 12월 8일? 12월 8일 날 선물 받은 거예요, 또 호흡님한테. 아니, 그만 주세요, 호흡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 그 컵 있잖아요, 컵. 옛날에 방송에서 엄청 많이 자랑했는데 컵을 받았어요, 컵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편집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걸 좀 보답하는 식으로 컵을 받았는데 와, 그것도 좋더라고요. 첫사랑한테 받은 선물 최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호부님이 어떤 이유에서 보낸 것이든 어쨌든 호부님이 그 선물을 주려고 결심한 그 생각과 실행한 그 행동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걸 받고서 또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이거 좋아하는 마음? 완전히 주는 건 불가능하겠다. 아마 이 마음은 과장을 보태자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크기로든 나랑 같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홈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잘 파악이 안 돼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근데도 조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정되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안정된 상태 같다 싶어가지고 방송도 하게 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딴 사람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애초에 연애도 해본 적 없고 남중 남고 남고 분반이었으니까 남중 남고에다가 대학교 와서는 여자는 고사하고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호부님 덕분에 여러 가지 감정도 알게 되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준 호부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감사의 말씀 닿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닿진 않을 거예요. 안 보실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사실. 누군가가 근데 예, 저 군대에서 느낀 게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게 진짜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후임 중에 한 명이 어 갑자기 저한테 애정 공세를 했었는데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이 마음이 확실히 들어가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은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게 진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저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저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약간 노력했던 게 어머님한테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싶다. 어머님 최대한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힘이 되어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별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신경만 쓴 거죠 혼자서. 그래서 어, 어머님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청자 중 한 명이잖아요. 저는 반대에서는 그것보다는 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숨기고 싶었죠. 숨기면서 힘이 되어들고 싶다. 근데도 티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티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다른 사람 좋아하면 티내고 싶죠. 이것 또한 모순적이죠. 제 마음은 항상 모순적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조차도 이제 보시게 된다면 피해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애초에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옛날부터 부모님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큼 사랑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행동들, 말들 다 있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한 모든 말들. 모두 다 이 마음이 그냥 기반되었습니다. 방금 했던 미움받고 싶지 않지만 사랑받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이 방송조차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시냐? 마지막으로 호흡님께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10초만 눈 감았다 할게요. 아니야, 10초도 과해. 제가 호흡님을 좋아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호흡님한테 바라는 거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호흡님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흡님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만큼은 모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 나약한 첫사랑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졸려. 사실, 어, 사실 너무 하기 싫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이걸 신경을 많이 썼나? 어제 꿈도 꿨어요, 제가. 어제 꿈에서도 이 방송을, 꿈에서도 방송을 켰는데, 뭔가 잘 안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방송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켰는데, 그때가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다는 걸 까먹고, 지금 약속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뭐해? 까먹었다.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다가 깼습니다. 아까 제가 글을 좀 써왔다 했잖아요. 말을 잘못할까봐. 그것도 주말에 밤에, 밤도 아니지, 새벽에 쓰는데, 쓰는 동안 몇 번 울었습니다. 몇 번 울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호모님 방송을 언젠간 안 보는 날이 왔을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 했었는데 저는 언제 호모님 방송을 그만 볼 것이냐 이거는 딱 정해놨습니다. 이미 미리 정해놨어요. 언제 언제냐면 저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라고 말하면은 혹시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방송인 이호범 호모님 상대로 유사연애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여친 생기면은 안 보겠다는 거냐? 이런 말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유사연애라는 말조차도 말이 안 돼요. 유사? 지금 이 내 감정에 유사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유사연애? 야, 이 녀석아. 유사연애 아니야. 진심이다. 그러는 거 아니고 언젠가 저한테 애인이 생긴다면 확률은 적지만 그 애인한테는 미안 일이니까 어쨌든 저의 첫사랑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냥 방송인 홈님이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큰 방송인도 아니니까 또 여성분이니까 또 예쁘시니까 그걸 보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말 하잖아요. 나쁠 일이니까. 저 또한 만약에 훗날 애인이 그렇게 다른 분을 보고 계시다? 아니 다른 분을 보고 있다? 그럼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저도 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지인 중에서는 제 방송하는 걸 들킨 사람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다행히도. 최대한 들키고 싶지 않은데 혹시라도 들키게 된다.
긁히게 돼서 이 방송을 내 지인이 보고 있다. 혹은 가족이 보고 있다. 야, 보지 마. 야, 보지 마. 창피해. 그냥 저라는 사람의 일부분을 엿봤다 생각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저 또한 훗날 이 영상을 보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미래의 제가, 과거 제가 했던, 제가 느꼈던 진심들을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보겠습니다, 진짜. 야, 41분? 미쳤네. 꽤 오래 했네. 12시 버스니까, 음, 언제 나가야 되지? 11시 50분? 1시간 동안 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언젠간이 아니다. 금요일날 아마 킬 것 같아요, 방송을. 왜냐면 다음 주 개강이어서 개강 전에 한번 키고 싶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즐거웠고요.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즐거웠어요, 전. 전 좋았습니다. 최고. 따봉.